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8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시장이 많이 약화됐다. 에너지가 많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수가 마이너스 0.26%, 2573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65%, 89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는 그렇게 크게 빠진 것 같지 않지만요. 전체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강세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약화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 근데 시장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그랬죠. 거래소 오늘 거래 대금이 12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5조 안팎으로 이렇게 유지되던 것에 비하면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 힘이 이렇게 좀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12조 7천억.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죠. 그래서 코스닥은 시장 규모로 봤을 때 12조 7천억이면 그렇게 적은 것이다 볼 수 없는데요. 거래수 쪽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대표적으로 종목 이렇게 몇 개 제가 보여드리면요. 삼성전자 그래프가 이런 모습입니다. 모양이 좋지가 않죠. 그 다음에 현대차 모습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공중에다 돌을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힘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총 2위 종목이 LG에너지 솔루션이죠. LG에너지 솔루션도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깨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긴 이렇게 그 선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시장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그런 모습이다. 현대차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지금 그래프가 이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그려볼까요? 삼성전자도 비슷해요. 그래서 시장 에너지가 그래프로 봤을 때도 힘이 조금 이렇게 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매수 우위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기준 했을 때 사다 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삼성전자를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쭉 사던 것에 비하면 마이너스 26만 주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230만 주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전체 시장에서도 근 한 달간 매도 우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이 시장에 외국인 매도하고 이렇게 겹치면서 시장의 힘이 이렇게 약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면은요, 여기 이제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이번에 앞에 고점을 넘겼다가 2652포인트가 여기 앞에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668포인트 찍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냈다가 다시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21선, 생명선, 심리선 여기도 깨졌고요. 중장기선인 60일 이동평균선, 이게 수급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두 개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대단히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조금 우리가 좀 긴 시각으로 주봉으로 보면 좀 더 시야를 좀 넓혀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주봉으로 보면 요 추세가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시장은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제 21선, 61선 이렇게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은데 좀 긴 시각으로 보면 아직도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다. 분봉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움직임을 보면요, 아침부터 이렇게 내내 이렇게 기분 나쁘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요. 최근에 신용을 한 20조 가량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도 한 5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단기 매매, 아주 급매물화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시장이 좋으면 괜찮은데 지금같이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약세장에서는
신용이 20조 넘어간 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 주가 수준 대비했을 때 굉장히 과도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수금도 5천억이 넘어간 거는 어쨌든 수급에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21선이거든요. 그래서 21선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은 모습이 여간 좋지 않다. 코스닥은 그래도 요 밑에 61선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오늘 하루 추이를 보면 코스닥도 비슷하죠. 아침부터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한 3일간 지금 계속 이렇게 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 동향 보면요. 개인들만 오늘 이렇게 매수 우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요 5,5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은 120억 매수 우위입니다. 거래소 종목을 많이 샀고요. 외국인들이 1,300억 거래소에서 매도 우위였고 기관이 4,400억 매도 우위였습니다. 아까 기관 물량 삼성전자에만 한 200만 주 넘게 매도가 실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그 물량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사고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도 우위하고 있다. 특히 기관들이 근 한 달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 지금 약세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매수 주체별 수급을요. 최근 한 달 정도 그 흐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게 기관입니다. 기관. 파란색이라는 것은 매도 우위라는 얘기죠. 7월 17일 이후에 그 한 달간 이렇게 기관들이 매일 한 4천억, 6천억 이렇게 매도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그와 반대로 7월 17일 이후에 매일 4천억, 많게 살 때는 1조 3천억, 3천억, 8천억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인들은요, 외국인들은 매도가 조금 더 많죠. 파란색이 조금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사자도 많지만 외국인들까지 기관에 이렇게 가세를 하면서 매도 우위에 지금 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 우위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도 오늘도 그렇죠. 매도 우위로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것들이 수급에서 한계를 이렇게 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들만으로는 시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급에서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탁금인데요. 예탁금 보면 54조 천억이니까요. 개인들 그 예탁금은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들어왔다가 최근 며칠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인데요. 예탁금은 근데 후행성 지표죠. 장이 좋고 나서 좀 늦게 돈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돈들이 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장이 지금 거꾸로지면서도 돈들이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것도 후행성이라는 얘기죠. 좀 늦게 빠져나갑니다. 시장이 이렇게 거꾸로 지고 나서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시장을 예측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아니다. 신용융자가 지금 20조 3천억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요새 별로 좋지가 않은데 신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전부 급매물, 악성 매물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좋은 지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미수금이 지금 5,960억인데요. 시장은 이렇게 좋지 않은데 미수금들은 이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금이 이틀 후에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팔고 나서 다시 미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 미수금이요 최근에는 손해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자기 돈이 한 두세 배 들어갔는데 10%가 빠지면 미수 찍었다고 그러면 한 30%가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간 요 미수금들이 시장에 물량 부담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어제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아마 신용이나 미수 쪽에서 물린 물량들이 장중에 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좀 이렇게 꼬였다는 얘기죠. 시장이 그렇게 건강한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요 꾸준히 연초 이후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MMF 증시 주변 자금도 190조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만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요, 대기 자금은 상당히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약간 반등을 했어요. 이게 다우 그래프입니다. 21선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아직은 앞에 고점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0.6% 올랐는데, 그래프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21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어제는 이제 플러스가 났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S&P 500도 0.9% 올랐지만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끝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숙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니케이 0.3% 올랐지만 일본 시장이 최근에 모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0.7%,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죠. 21선 깨지고 61선에 이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독일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반등세가 아주 강했다가 다시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림이 비슷하죠. 중국 상해 마이너스 0.2%. 상해 주식은 그래도 최근에 그런대로 이렇게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0.29%고요.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7%. 여전히 좋지 않죠. 1년 내내 그 홍콩 거래소는 지수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요,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약하고 중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 중간지대에 우리가 걸쳐져 있는데요. 그래서 양 시장을 다 같이 봐야 되지만 최근 중국 시장은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반등해 주는 맛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투를 찍고 나서 조금 이렇게 버벅대는 그런 모습 같고요. 주요 종목 이렇게 보여드리면 애플이 최근에 이렇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한 1.4%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그래도 기대에 못 미쳤다 그것 때문인지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미국 시장 전체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도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머지 빅테크 주식들은 플러스가 나기는 났습니다만은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앞에 고점은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약간 좀 이렇게 숨 돌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특히 애플, 테슬라 이 두 종목이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좋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들어왔던 종목은요, 포스코 그룹주들입니다. 그룹주 전체가 이렇게 다 좋았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6.4%, 인터내셔널이 13%, 퓨처엠이 1.8%, 다들 이렇게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스코 홀딩스하고 인터내셔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까 그러는데요. 홀딩스는 제가 연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엄청 올랐죠. 에코프로 못지않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그룹주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요,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원래 공매도가 외국인들이요, 170만 주까지 갔다가 지금 한 60만 주니까, 엄청 환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빠지면서요. 근데 그와 정반대로 포스코 홀딩스는요, 오히려 지금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한 11일 날 공매도가 한 40만 주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200만 주, 170만 주,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한 1조 넘게 이렇게 공매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급등할 때, 그때 그 패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투자자별 매수 이렇게 보면은요, 포스코 홀딩스는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에코프로가 꼭 그랬죠. 반면에 외국인들, 기관들은 이렇게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공매도도 상당히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요게 에코프로 그 상승 초기 국면하고 너무 비슷해서 포스코 홀딩스도요. 요게 이제 약간 세력주 그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개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의 어떤 싸움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 한 보름만 해도 매도 금액이 한 4조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그 중에 이제 공매도가 한 1조인데요. 그거를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결국에는 승기를 잡았었죠.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금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에코프로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기업이라고 봐야죠. 규모라든가 그 인력 구성이라든가 그동안의 경험이 축적된 거라든가 자원 개발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에코프로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수급이나 이런 공매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에코프로 상승 국면하고 그대로 지금 똑같다. 개인들이 아마 그쪽에서 수익을 좀 낸 개인들이 포스코 홀딩스로 이쪽으로 좀 옮겨 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매수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한 그런 그 추세로 봤을 때요. 그래서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그래프 보면요.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21선이 깨졌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21선에서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21선에서 정확하게 지금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시켰습니다. 홀딩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오늘 13%가 올라줬어요. 이렇게 보면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그 대우 그 무역 파트가 이쪽으로 지금 인수가 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내 그 애널리스트는 또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미쓰비시 일본에서 그쪽 그 자원 관련 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런 성격을 가진 주식이다. 그래서 이쪽에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요. 주가 보면 좀 다르죠.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강한 면모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같이 이렇게 보자. 어쨌든 대장주는 홀딩스죠. 그래서 홀딩스가 오늘 21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들 동향이나 또 개인 매수세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나 공매도 늘어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 상승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눈에 띄는 테마는 조선업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중공업체가 이렇게 꾸준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6,000원대에서 제가 추천을 드려서 지금 한 9,100원이니까 한 40% 정도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기 국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요.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월봉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때가 2007년에 41,000원에 했다가 그날 10년간 이렇게 이때 이렇게 보면은 2020년에 2,800원까지 갔었네요. 그러니까 엄청 빠진 거죠. 1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이렇게 쳐들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초기 국면이다 하는 느낌이 이렇게 강하게 들고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고 비싸다고 안 사고 그러지 마시고 월봉으로 보고 이렇게 장중에 좀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이렇게 사 모아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삼성중공업이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강하게 이렇게 좀 추천을 그동안에 드렸었고요. 그게 아마 좀 주요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앙일보의 그 모 전문가가요, 최근에 조선업종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아주 장문의 글을 실어놓은 거가 있어서요. 그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까 그럽니다. 중앙일보 보시는 분들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빅사이클 초기 단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선업종이 지금 오르기는 했지만 한 40, 50%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초기 국면으로 보인다. 그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빅사이클인데 초기 단계다. 그래서 이 빅사이클이 예전에 한 10년 전 그때 사이클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강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때 못지않게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그 초기 단계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한 3가지 정도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노후 선박 교체 사이클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 2025년이 이제 딱 교체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 한 20년 정도 하면은 이렇게 선박을 교체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엔진을. 근데 지금 이제 그 컨테이너 선박들이 한 50%에서 한 70%가 2000년대 발주를 한 선박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요때 지금 이제 바꿔줘야 될 그런 시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좋은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선박들을 이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특히나 이제 LNG, 그다음에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LPG 등으로 연료 사용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NG선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이렇게 석유 쓰는 것보다 한 20-30% 정도 오염물질이 감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술이 앞서 있다는 얘기죠. 중국이 LNG 쪽에서는 요 컨테이너 선에서는 우리를 못 따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LNG 쪽에서는 우리가 한 88% 점유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죠. LNG가요, 이 석유 매장량의 한 700배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엄청난 물량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석유의 700배라고 그러면 석유 매장량도 만만치 않은데 LNG는 무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 교체 수요가 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익성이 나아지고 있다. 당연히 이제 LNG선에서 단가가 높아지겠죠. 수주 단가가. 그런 이점도 있다. 지금 상반기 수주만 따졌을 때요, 중국이 한 59%, 우리가 한 29%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양으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눌리는데 기술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LNG선 같은 데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요, 앞으로 벌크선, 그 다음에 탱커. 탱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통만 실어놓은 그런 선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게 한 1만 척이 넘는데 이쪽도 이제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이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빅사이클, 조선업종에 이렇게 호황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다가왔죠. 금년에 흑자가 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중심에 지금 삼성중공업이 있기 때문에요, 좀 눈여겨보자. 지금 추천드린 후에 뭐 한 40-50% 오르기는 했지만요, 요새 그 급등주들 또 시장을 리드하는 주도주들은 보통 5배, 10배씩입니다. 올라가면. 그래서 초기 국면에서 10%, 20% 수익 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팔아버리신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판 가격 때문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도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빅사이클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많다. 여러 가지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글을 써놨어요.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조선업종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좀 조정받을 때 조금 물량을 좀 사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미반도체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의 HM 그 설비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AI 관련해서 급등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또 급등을 했던 그런 주식인데요.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차세대 제품인 12단 저층용 장비를 납품한다 이 얘기 때문에요, 아침에 한 8%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한 1%로 끝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도 굉장히 선방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요 최근에 매일 50만 주, 30만 주, 20만 주, 30만 주 이래서 한 150만 주를 5일 동안에 이렇게 많은 수량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웬만한 주식들은요 좀 주저앉게 되는데, 지금 한미반도체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요, 요 21선 위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약간 횡보하고 있지만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물량이 어디까지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량 물량이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버텨주는 맛이 있다. 상당히 힘이 강한 주식이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고 있고 그 전에는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AI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장비 업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급에서 외국인들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가는 걸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상당히 잠재력이 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오늘 이런 뉴스들도 좀 나왔죠. 그래서 기술에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고 SK 하이닉스에 이렇게 공급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AI 관련해서 이런 테마가 유지만 된다고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이렇게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쭉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칩스 앤 미디어도 제가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종목이 나쁘서라기보다는 그래프로 봤을 때 이 추세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1선까지도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래프상으로 일단은 한번 이익 실현하거나 조금 이렇게 팔아서 현금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추천을 드렸던 데이터 그래프로 제가 이제 한 며칠 전에 매도 추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덕전자도 기업 내용 상관없이 그래프로 봤을 때 추세가 좀 무너진 느낌이죠. 근데 워낙 많이 지금 빠져가지고 61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굳이 좀 팔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단계 같아요. 요 매도 신호 났을 때 이때에서 지금 매도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 안 파셨다고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는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윈드인데요.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고는 있는데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파는 게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이렇게 알 길은 없지만요. 저 밑에서부터 따지면 아직도 좀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꾸준히 근 한 달간 이렇게 매도하면서 음봉을 내는 거는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악재를 알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재료만 놓고 보면요. 실적이나 모든 게 CS 윈드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도 가장 많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각 증권사들이 앞다투어서 이렇게 리포트를 많이 내면서 목표가도 14만 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강하게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요. 어쨌든 수급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판다는 거는 그들 나름대로 뭔가 좋지 않은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도 시점을 지금 이미 놓쳤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 놓쳤는데 여기서 앞에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미련 때문에 못 파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이제 제 생각은 CS 윈드가 그렇게 낮은 값에 이렇게 투매를 하고 나올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다. 아직까지 못 파셨다고 그러면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실적이나 나와 있는 재료들을 보면 믿을 만한 주식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안 좋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지금 나와 있는 재료만 놓고 봤을 때 또 증권사들 리포트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된다 싶어요. 그래서 한번 버텨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도 어제 비슷하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종목에 따라서는 상승 추세가 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도 SPG 같은 경우 오늘 한 150원 플러스가 났긴 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주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아직도 부지런히 이렇게 쫓아다니면 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상승기에 보여줬던 그런 외국인들 수급 구조, 공매도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에 그대로 지금 접목이 되고 있다. 아마 그쪽에서 수익이 난 세력들이 혹시 포스코 홀딩스로 그대로 지금 이전해서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수급이나 여러 가지가 상황이 그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쪽에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 그룹은 홀딩스뿐만 아니고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피처음도 그렇고요. 할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또 그룹의 어떤 그 규모나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시장을 좀 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